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전남 지역 각 지자체장 모시고 지역의 새해 설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으로 가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함께합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희망이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비상계엄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혼란스럽고 또 제주항공의 모항공항 참사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유로를 표합니다. 또 그 관계자 여러분께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빌겠습니다. 네,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민선 8기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지나왔던 길과 또 걸어가야 할 길을 깊이 있게 고민해 가실 것 같은데 2025년 새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선 8기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주요 정책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왔던 정책들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금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표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이제 남는 약 한 1년 6개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안군 올해 비전과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강조해 오는 부분이 이 섬에서 사는 거를 자랑스럽게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에 관련해서 이 정책들을 다양하게 내놓으셨잖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안군은 이제 섬으로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편익적인 부분의 시설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신안군에 사신 분들은 신안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안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내가 신안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신안군에 사는 것이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다가 역점을 두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바람이 불면 배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그 바람이 돈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안군이 햇빛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햇빛과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그 시점에 와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네. 햇빛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4월부터 지급을 해가지고 거의 200억 정도를 지급했고요. 금년에는 매년 100억 정도가 지역 주민들이 나눠주게 돼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뿐만 아니라 또 문화예술에 그동안 문화예술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도시만 문화예술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섬에 사신 분들에게도 섬마다 뮤지엄을 만들어서 그것도 세계적인 톱클래스 뮤지엄을 만들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섬의 풍광에다가 섬별로 아름다운 일섬 일정원을 만들어서 섬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하는 거. 네, 말씀해주신 다양한 정책 가운데 문화예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일섬 일뮤지엄 그리고 일섬 일정원 정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 꼽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신안군에서 일섬 일뮤지엄을 만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약 30곳의 뮤지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19개는 완성을 하고 아직 11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6년 동안 저희들이 공을 들여서 금년 11월 작년이죠. 작년 11월 13일 날 도초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라프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라는 뮤지엄이 준공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미술관을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한국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에 가장 낙후된 지역에 뮤지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득하는데도 한 3년,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한 2년,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6년이 걸렸는데 그걸 시발점으로 지금 이제 섬마다 뮤지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지금 이제 섬마다 정원을 만드는 것도 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특히 이제 정원과 뮤지엄이 같이 연동해서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큰 좀 성공의 견인차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군수님께서 서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전남 지역 곳곳에서 이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사례를 많이들 활용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햇빛바람연금 운영할 때 어떤 점들 가장 크게 봐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햇빛 바람 연금을 할 때 가장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신안군 모델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일정 30% 온 곳을 지역 주민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신안군 모델을 하는데 그 모델 중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난이도를 조금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앞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와. 그러면 종전보다는 조금 주변 환경이 좀 나빠졌어. 그리고 풍력이 들어와. 소음도 있어. 그래서 주거 여건이 나빠졌어. 그래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100m 이내는 그래 다른 지역 사는 사람보다 4배 더 줄게. 그 다음 100m에서 500m까지는 3배 더 줄게. 그리고 500m에서 또 1km까지는 2배 더 줄게. 1km 넘은 데는 1배 더 줄게. 이렇게 해서 내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대한 보상. 그런 시스템이 설령 그 보상액이 충분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을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 당사자 간의 그 난이도를 조금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상황에 맞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인구 늘리기도 사실 저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신안군 역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인구 유입 정책이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까지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23년 말로 179명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사 가신 분이 연간 한 1000명, 돌아가신 분이 한 600분 정도 돼요. 그러면 1600분이 줄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인구가 1600분이 주니까 인구가 38,000명이니까 딱 5년 후가 되면 인구가 한 명도 통계적으로는 없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 연말 통계를 보니까 179명이 순증을 하셨더라고요.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다는 이야기냐? 1779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사 나가는 분, 돌아가신 분 빼고 179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정주 교통 섬이라고 불편하지만 섬별로 뮤지엄을 만들고 네. 정원을 만들고 햇빛연금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지금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완전 버스 공영제를 해서 65세 이상은 무료, 또 1,0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거, 또 야간에도 배가 다니게 하는 거, 또 뭐 청년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또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소득을 높이게 해주는 거, 그것도 아주 적 임대료를 주고, 또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평가를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네. 받았는데, 그래서 정원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농업 외에도
또 부업으로 또 연간 한 2,000에서 2,500만 원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안군이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신안군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결과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안군이 어르신도 많고 또 섬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꼼꼼한 복지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신안군 복지 정책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저희 인구의 약 40%가 사실은 65세 이상 고령화 대상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분들이 고향을 안 떠나고 또 고향을 지켜줬던 그런 분도 있어서 노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첫째는 지금 이제 쌀이 안 나는 섬에는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쌀이 안 나는 섬에는 쌀을 공급을 해줘요. 무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복지 부분, 네. 섬을 안 떠나고 계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도 우리 신안군은 농사를 많이 해요. 시금치라든지 마늘, 양파, 대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서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 사실은 질병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겨울철에 각 노인정에서 모여서 식사만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돌려서 조금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즐겁게 조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연간 한 150억 정도를 들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한 5, 6년 사이에 모든 노인정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고 이제 고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기가 그래서 입식 테이블로 앉아서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노인정에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기가 힘드시니까 세척기, 식기 세척기 같은 걸 지원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준다거나 하나 그게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을 조금 모든 노인정에 다 설치를 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조금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한 3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 가사, 외출, 도움, 안부, 또 응급 이런 시설들을 조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작은 섬에는 임의용을 받으려면 목포까지 나와야 돼요. 네. 아니면 큰 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직접 적은 섬까지 배 타고 가서 파마도 해드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볼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각 면별로 목욕탕 시설을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목욕하려고 목포로 1박 2일, 2박 3일 걸려서 네. 와야 되는데 각 선별 목욕시설을 만들어서 1,000원만 내면 언제든지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작은 학교, 홍도 같은 데가 저번에 이제 언론에 크게 났었는데 학생 수가 이제 없어서 이제 곧 폐교된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더니 많은 분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 중에 약 4가족을 해가지고 6명의 학생이 홍도로 입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뭐 행정보조요원 또 우리 출장소 보조요원 같은 걸 역할을 하면서 좀 보수도 주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초중고생들한테 어학연수 프로그램 갖게 만들고 또 뭐 중고등학교는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그런 이렇게 초중고 우리 신안군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가 조금 완벽한 그래서 지금 저희들 꿈이 뭐냐 하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완벽한 그런 곳을 꿈꾸고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군수님 모실 때마다 이제 여쭙는 질문인데요. 이 목포시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 박홍일 시장님께서도 통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이제 외부로는 크게 이제
보도가 안 됐는데 부군수하고 우리 부시장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11월에도 2번이나 회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또 목포시가 사실은 이제 통합을 해야 될 입장이 있고 우리 신안 군민들은 지금 좀 반대하는 성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연금도 받지, 바람연금도 받지, 복지도 좋아지지, 교통도 좋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시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줄여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뭐 항구적으로 보면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맞습니다. 과제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저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개인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통합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데 통합합시다. 여론조사 했을 때 안 돼서 실패하면 또 하나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적으로 단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목포시도 화장장도 한 기를 더 증설해서 신안군 군민들이 전용으로 쓰게 하겠다. 또 소각장도 만들면서 신안군 쓰레기도 받아주면서 하겠다. 또 민간교류 차원에서 동과 우리 읍면 간에 서로 자매 결연해서 뭐 행사 있으면 지원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작년 가을에 김치 담을 때도 와서 지원도 해줘서 네. 인적 교류도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옛날보다 좀 더 나빠지지 않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통합에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군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신안군 목표 짚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에도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멀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섬마다 뮤지엄을 만들고 섬마다 정원을 만들고 섬마다 카페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섬에 사시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신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 세계 230개 도시가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과정에 이제 돼서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신안군에 해왔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움츠러들고 좀 그렇게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서류 평가에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선발이 되고 그리고 또 직접 내가 가서 발표를 하면서 그 다른 도시가 해왔던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신안군이 해왔던 이런 비록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여건을 최대한 강점으로 바꿔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또 단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조금 제일 대표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는 또 새로 시작되는 2025년에도 지금 일섬 1정원, 일섬 1뮤지엄 그리고 섬마다 카페를 만들고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들을 더 확대하고 또 거기를 넘어서서 또 국민 펀드 등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고 복지가 확실한 그런 신안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안군의 이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 섬 지역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고 당당한 그런 신안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안군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도약하는 2025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